동생들 안녕, 영규형이야. 한국사 10미닛. 자, 이제 탕평책 시작해 보도록 할게. 탕평책의 시작, 영조 정조가 아니었어, 숙종이었어. 명목적인 탕평이었어, 이름뿐인 탕평이지. 탕탕평평하게 인사를 등용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방식이 잘못됐지. 바로 편당적 조처, 한 당의 편을 드는 방식이 결과적으로는 환국을 초래하게 되었고, 그 환국의 결과 노론의 일당 전제화로 이어지게 되지. 자, 그러면서 본격적인 탕평의 필요성을 영조 정조가 느끼게 되는 거야. 잠깐, 숙종 때에는 이거 말고도 당시 애국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좀 많이 했는데, 바로 이순신에게 현충이라는 호를 내려줬어. 그리고 강감찬 사당을 만들어주기도 했다는 거야. 또 하나, 사군육진 세종대왕 때 개척되었는데 거의 사람이 살지 않았어. 그래서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복구했던 폐사군 복설 정책도 숙종 때라는 거 살짝 참고를 알아두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조를 살펴봐야겠지. 영조는, 자, 정조하고 아주 가장 큰 차이는 완만한 탕평이야. 완론탕평이라고 하지. 즉 온건한 세력들을 본인 편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영조를 어떻게 캐릭 연구했어?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었던 왕. 그래서 어장관리 왕 이렇게 하지 않았었나? 자, 먼저 소론이 집권한 상태에서 영조 목고령 고변 사건, 바로 신임사화에 대해서 재조사를 했어. 무고임이 드러났어. 그래서 노론이 집권하게 되는 거야. 이걸 바로 을사처분이라고 해. 노론이 권력을 잡았는데 그들이 소론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하자 영조가 또 화가 난 거지. 그래서 소론을 등용하는 정책 정미환국을 했었어. 야, 연인군 숙빈 최씨의 아들 노론 가문에 의해서 왕이 된 자가 소론을 등용한 적이 있었다는 것도 좀 참고해서 알아두자고. 자, 영조 노론의 수장으로만 살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영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난이 일어났어. 이게 바로 이인자의 난이었고, 또 나주 괴서 사건이라는 것도 있었지. 이인자의 난, 강경한 소론 세력들이었어. 남인도 있었지. 그 난을 다 진압해왔어. 특히 무신난이라고 됐었어. 자, 이 난의 규모가 매우 컸지. 청주성까지 점령되었으니까 영조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하였어. 다 이 난을 진압하였어. 특히 진압하는 데 활약했던 사람이 소론 계열의 어사 박문수도 있었다. 어사 박문수 들어봤지? 자, 참고로 알아두고. 자, 이인자인을 다 진압한 다음에 탕평파를 등용하였어. 탕평파, 왕과 신하의 의리를 강조하는 세력들이야. 그 의리를 지키겠다는 세력들 노론 소론 관계없이 다 등용했다 볼 수 있어. 근데 그때는 온건한 세력 중심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하자. 자, 그리고 성균관 앞에다가 탕평비를 세웠지. 탕평비. 자, 아첨하고 신의가 없는 자, 그들은 소인이고, 아첨하지 않고 신의가 있는 자, 그들은 군자라고 하였었지. 자, 왕과 신하의 의리를 강조하는 표현이었어. 탕평채라는 요리도 만들었고 왕을 아버지처럼 여기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었지. 자, 우리 영조 백성한테도 사랑받고 싶었던 것 같아. 자, 그리고 붕당을 굉장히 싫어했던 인물이었었지. 어렸을 때부터 무술이 아들이기 때문에 붕당의 폐해를 많이 목격했었잖아. 그래서 붕당을 근절시키는 정책들, 붕당, 이조전랑에서부터 비롯된 것을 알고 있지. 그래서 그의 관행을 없애는, 통청권을 없애는 정책을 펼쳤었고, 제야 향촌 지도자, 대표적인 이런 인물들을 살림이라고 했어. 살림, 송시열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인 인물이야. 자, 앞에 나서서 활동하는 대신들이 있지만 그 배후에서 막후 조정을 하는 사람들이야.
바로 살림이라고 하지. 그 살림을 부정하는 정책을 펼쳤다는 거야. 또 서원은 붕당의 근거지였지. 서원을 대폭 정리했었어. 자, 백성들한테도 사랑받고자 했었다 얘기했지. 민생안정책, 균역법이 정말 중요해. 자세한 내용은 경제사 때 다루는 걸로 할게. 자, 사형수 3번의 재판은 꼭 하게끔 했던 것이었고, 가혹한 형벌은 좀 많이 완화시켰다 볼 수 있겠고, 폐지되었던 신문고를 다시 부활하는 정책과 노비 어머니 신분 따르게끔 하는 노비 종목법 다 영조라 볼 수 있겠어. 자, 그리고 국방력이 튼튼해야 백성들 왕을 지지하지 않겠어? 그래서 자, 여러 가지 정치, 군사, 경제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청계천, 범람하는 청계천을 새롭게 준설 작업을 했었고, 성을 강화시키는 정책, 수성윤음, 왕실이 부대 용호영, 왕실의 재정도 절약하는 정책들, 탁지, 정제 이런 것들을 추진했어. 또 경연을 통해서 탕평책을 설득했었지. 자, 어때? 붕당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정책들, 붕당 근절책, 그리고 민생안정책, 그리고 강력한 왕권, 특히 국방력을 바탕으로 자, 이러한 정책들이 영조의 정책이라 볼 수 있겠어. 그리고 영조의 편찬서, 특히 속대전이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 그리고 소고레이, 속병장도설, 소고레이는 의례서가 되겠고, 병장도설은 병법서가 되겠고, 동국문헌비고는 백과사전 되겠고, 동국여지도와 해동지도, 지도가 되겠지. 무언록은 원한이 없도록 법의서 만든 거야. 자, 특히 속대전이 매우 중요했다. 새로운 법전이었지. 자, 이렇게 해서 영조 살펴봤고, 이제 정조 가보도록 하자고. 자, 정조는 사도세자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사도세자, 바로 영조의 아들이었지만 너무 만행을 많이 저질렀었지. 자, 내시들도 죽이고 후궁도 죽이고 살인자였잖아. 살인자가 왕이 되는 건 아니었다고 판단했던 거지. 영조는 아들을 뒤쥐에 갇혀서 죽게 만들었지. 그리고 그의 손자가 자, 나이대가 한 10대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정조가 왕이 될 수 있었다. 자, 정조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강경한 탕평, 이걸 준논탕평이라 그래. 바로 본인이 초월적 군주로서 시시비비를 가렸다라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서 백성들한테는 하염없이 따뜻한 인물이었지. 만천명을 주인공으로 자처했었고, 즉 왕은 백성이다. 군민일체론 얘기까지 했었다고 볼 수 있겠어. 자, 특히 이런 만천명을 주인공 군민일체론의 모습은 화성 행차하는 과정에 바로 많은 백성들이 격쟁, 꽹과리를 치면서 호소할 때 그들의 의견을 경청했던 왕이 바로 정조였다 볼 수 있겠지. 자, 시시비비를 가리는 정조, 그리고 척신과 환관 세력들 다 배척하면서 왕이 초월적 군주의 모습을 보였다라 볼 수 있겠어. 자, 근데 아버지의 죽음이 정당하다 했던 노론 벽파 세력들 보다도 아버지를 애도했던 소론 남인 계열의 시파 세력들을 더 등용했던 그런 모습이 정조의 정책이라 볼 수 있겠어. 그 밖에 왕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령이 향약을 주관하게끔 했었고, 다양한 세력들을 등용하는데 서를 등용하는 정책과 그 밖에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다시 말하면 이름만 있는 제도들, 노비추세법, 공장안 다 없애버렸고, 허나 천주교 신자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지만 윤지충이 신주를 소각시켰다는 사건을 계기로 어쩔 수 없이 처벌해야만 했어. 이걸 바로 신의 박해라고 하지. 자, 그런데 노론의 시설을 좀 돌리는 정책을 펼쳤었지. 옛 고문체로 돌려라. 자, 바로 문체의 반정을 일으키기도 했었고, 이주전랑이 갖고 있었던 자대권마저도 다 없애버려서 이주전랑의 모든 권한을 폐지시켰다. 완전히 폐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사실 정조의 정책은 요게 많이 나오지. 규장각이야. 학술기구부터 만들고 시작했지. 규장각 검사관에 서를 등용했고, 규장각에서는 하급관리를 재교육하는 초계무신제를 실시했는데 그때 정약용이 등용되었어.
이 규장각은 내규장각 창덕궁에 있었고 외규장각은 강화도에 있었지. 자, 그리고 노론과 시전상인의 결탁관계 끊기 위해서 바로 시전상인에게 부여했던 금난정권 이걸 날려버렸지. 시전과 노론 세력의 정경유착 관계를 끊기 위한 경제개혁이라 볼 수가 있겠어. 신의 통공정책. 자, 그리고 왕실 친위부대 장용영은 서울의 한양에 있었고 화성에도 있었고 장용영 내영과 외영이 있다 볼 수 있겠다. 자, 정조의 최고의 지적은 화성이지. 자,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되어 있는 이 화성 만드는 모든 과정은 화성 성역 의궤에 기록되어 있었고 화성은 정조의 이상을 반영하는 계획 도시였지. 자, 남인 최재군과 정약용이 주도했었고 공격과 방어가 가능했으며 자급이 가능했던 도시였지. 대유둔전, 토지야, 만석권 만년제, 수리시설이지 자급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야. 거중기를 활용했고 화성 행차하는 과정엔 배다리를 설계했던 인물이 정약용이었고 그 배다리와 관련된 관청 이름은 주교사였다라고 할 수 있겠어. 자, 격쟁 아까 얘기했던 것이었고 아버지의 무덤 혈융원을 바로 화성에다가 만들기도 했었지. 이 화성 축조하는 모든 과정 임노동자를 고용해서 당시 화성을 축조했다는 것도 기억해 두도록 하자. 정조의 편찬서 이 대전 통편이 매우 중요하지. 바로 경국대전과 속대전의 내용뿐만 아니라 새롭게 추가한 내용까지 원속 증의 형식으로 대전 통편을 만든 거야. 그리고 탁지지 추간제는 각종 행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 보면 되겠고 무예병법서 정조가 활쏘기를 아주 잘했었다라고 해. 그래서 무예병법에도 관심이 많았었고 무예도 보통지. 자,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썼던 일기 일성록인데 자, 바로 규장각에서 계속 편찬을 하게 되었어. 이 일성록 1차 사료로서 역사성이 인정이 되었어.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되었어. 홍제전서는 정조의 문집, 규장전후는 의문연구서, 동문이고는 외교문서 되겠어. 또 왕명으로 만들었던 농서, 서우수의 해동농서까지 알아두도록 하고 고금도서 집성은 절대 오해하지 말 건 이건 우리가 편찬한 게 아니라 청나라의 백과사전을 정조가 수입한 거라 보면 되겠어. 한구자 정리자 활자의 이름이고 이렇게 금속활자, 활자 자 이렇게 인쇄술을 많이 발달시켰던 시기가 정조였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네. 자, 시험 문제는 영조와 정조 구별하는 문제가 출제 1순위인데 반드시 영조와 정조 우리 꼭 확인하도록 하고 정조의 캐릭은 뭐였어?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그렇지? 자, 노론세보다 더 강력한 대안을 보여줬던 인물이지. 대안을 만든 인물 정조라 볼 수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탕평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